예, 저는 뭐 짧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좀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법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꾸 법인을 개인화로 생각을 해서 사유재산 하는데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인은 공익법인, 특히나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원래 해산하게 되면 100% 국가규속입니다. 그런데 1963년에 사립학교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에게 약간의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인정한 것이지 법인의 재산을 사유재산 하는데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명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학의 공공성 부분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 헌법적 가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여기 교육위원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면 안 된다. 법인은 명확하게 공공성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대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대학입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대학을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대학의 서열화부터 시작해서 사립대학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고 특히나 또 사립대학이 법인 공공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이 오히려 무너지고 소위 말해서 유명한 대학들 같은 경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학생 구조조정할 때 구조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희 대학은 선제적 구조조정하는데 유명한 대학들, 힘 있는 대학들 구조조정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조금 내고 그래서 더 많이 힘세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여쭤보려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김명환 교수님하고 은남규 선생님한테 딱 여쭤보는데 김명환 교수님 아까 이제 정부의 공적 자금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지자체와의 연동성과 관련된 내용도 했는데 그러면 이 공적 자금이 기업 회생에서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서도 공적 자금을 투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지방 대학 어차피 폐교돼야 될 대학에서도 그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김명환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아까 시간 부족으로 다 말씀하시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은남규 원장님 충분히 현재 어떤 법률 체계로 비리 재단이 먹튀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근데 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런 근거를 갖고 강하게 하셨던 말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실제 법인이 공공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비롯했던 소수의 이사들이 장악을 해서 그것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우리들 뇌리에 사립대학이 사유화됐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공성이 강화된 사립대학들 존재하죠. 그래서 교육부가 원래 공영형 사립대학 만들려고 하다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기재부가 반대하고 교육부도 제대로 추진할 생각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추진됐었으면 제대로 된 사립대학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논의까지 나오게 된 건데 우리 은남규 선생님 그 답변 아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학청산 진흥 개정이라는 게 지금은 중앙부처의 공적 자금을 빌려다가 이자도 내면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공적 자금을 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적 자금을 넣는다는 의미는 그 500억이건 1000억이든 넣었을 때 대학 구조조정이 훨씬 원활하게 되고 이게 대학 생태계를 건전화하고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그 500억이든 1000억이든 공적 자금이 다 회수되지는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실기업 정리할 때도 공적 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새로 만드는 법, 재정법에서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아닌 게 원칙이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저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자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의 폐교나 뭐 꼼수 폐교, 해산장려금의 명부티에 대한 저의 진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현재 법 체제에서는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우려를 하는 것을 그래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법에 있는 조문을 가지고 제가 진술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법 체계에서는 작동하기 나름이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진행하는 교육부나 아니면 사학진흥재단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리고 조사가 실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생각을 하였고요. 제가 사학재단의 뭐 사유화나 아니면은 사유제, 공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오늘 공청회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이 난 게요. 느닷없이 국회의원 연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17대까지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연금이 제도가 폐지가 된 이유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신뢰를 못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청렴한 국회의원이 부족했고 또 부자 국회의원이 많았고요. 국민들이 연금을 주는 국회의원들 연금을 주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했어요. 왜 저런 사람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느냐? 저는 사실 오늘 사학 이 문제도 비슷한 취지라 봅니다. 사학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학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줘보십시오. 사학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청렴하지 못했어요. 부자 사학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 의견 중에는 해산 장려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다만 국민들이 인구 소멸로 인해서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공청을 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감사 의무화 얘기도 나오시고 상시감사 제도 얘기도 나왔는데 조금 이런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좀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